실전은 기세야. 그동안 시상식 참 많이 참여했는데요. 하나같이 상을 못 탔어요. 제가 시상식 하나가 확 하고 떠올랐는데. 어머, 너무 궁금한데요? 어떤 시상식일까? 잠깐. 금천마을 공동체 봄 시상식 합시다. 12월 2일 저녁 7시 월요일에 만나요. 금천구청 대강당. 대상은 우리 거. 금천구에서 하는 시상식이 있는데. 봄 시상식 저와 함께 가보시겠어요? 아버지, 계획이 뭐예요? 제3회 마을공동체 시상식 봄, 금천마을공동체 홈페이지에 11월 3일까지 후보 등록해주세요. 수상부문은 신규 마을공동체상, 마을공동체상, 마을공동체 공간상, 미래인재상입니다. 2019년 마을공동체 시상식 봄으로 알차게 마무리해보세요. (11월 1일)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입니다. 공장들이 밀집한 독산일동 주택가에서 나온 분진을 분석한 결과 기준치보다 훨씬 초과하는 납, 비소 등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이번에 분석한 분진은 이 근방의 자동차 표면, 텃밭 식물들에 내려앉은 회백색의 먼지 덩어리입니다. 이 근방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분진으로 인해 원인을 알 수 없는 심혈관 증세, 코 염증, 피부 발진 등에 시달려 왔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공장에서 배출된 잔여 이물질로 추측되는 이 분진이 체내에 축적되는지 여부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 한편 이 지역의 한 공장은 지난 10월 관련 사안으로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보상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해고버스 노동자 김동웅 씨 1인 시위 폭력 연행 진정 사건을 기각한 건에 대해 10월 31일 오전 11시 금천 지역 민주화 인권을 지키는 사람들은 의지로 삼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김동훈 씨 1인 시위 폭력 연행 진정 사건은 지난 7월 4일 금천경찰서 금천지구대 경찰 4인이 주민 김동훈 씨를 바닥에 굴려 체포하고 연행한 사건으로 인권위는 이 사건의 진정에 대해 지난 10월 8일 기각을 통보했습니다. 금천 지역 민주화 인권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날 규탄 대회에서 인권위가 불성실한 조사로 사실을 오인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조사도 없이 경찰의 말만을 받아들여 공권력의 폭력을 묵인하고 동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가 인천 2호선 노선을 독산으로 연장하는 안을 국토부에 신청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10월 31일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민선 7기 공약 등 현안 사업 7건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인천시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광명, 독산, 매화 등을 비교 검토해 최적 대안 선정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3개 노선 모두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경기도 등과 협의를 통해 경제성이 가장 높은 독산 노선으로 연장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천구가 11월 4일부터 14일까지 2020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235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산림환경정비, 안양천 둔치정비, 재활용품 선별, 공원관리,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 운영 등 54개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금천 구민 중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 신청자 본인 및 가족 합산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자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금천구청 일자리 창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천구에서 초등학교 취학아동 조기 입학 및 입학 연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조기 입학과 입학 연기는 각각 1년씩 가능하며 조기 입학 신청은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이 입학 연기는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이 대상입니다. 아울러 201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으로 만 6세의 입학 연기를 이미 신청한 후 한 해 더 유예할 경우 재입학 연기는 불가능하고 취학 유예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문입익 신청은 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해 올해 12월 31일 전까지 각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금천구가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 설계를 지원하고 응급 상황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청년 안전 지도사 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합니다. 과정 내용은 기초교수법, 심폐소생술,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법, 응급 상황별 대처 요령 등입니다. 교육은 1기가 11월 4일부터 6일까지, 2기가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각각 3일 동안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진행합니다. 기수별 20명씩 선착순 모집하며 모집 대상은 39세 미만 주민이며 11월 1일 금요일까지 담당자 이메일이나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아동청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독산일동 도시재생대학 4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이해 및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강좌는 우시장의 도시재생 의제를 찾고 성과를 공유하는 과정으로 11월 12일 화요일부터 12월 6일까지 매주 화 금요일마다 총 8강으로 열립니다. 모집은 금천구 주민 30명 이내이며 11월 11일 월요일까지 신청받습니다. 문의 및 신청은 독산동 우시장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금천구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11월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중도 입국 자녀를 포함한 초, 중, 고급 한국어 강의 및 다문화 이해 교육, 청소년기 부모 교육, 아버지 학교, 부부 상담 등으로 이루어진 이번 교육은 17개 강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강좌별 열리는 시간과 장소는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금천구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 문의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천예술공장에서 제10회 오픈 스튜디오 앤 기획전시 번외편 A-사이드 B가 막을 열었습니다. 입주 작가 17인과 두 팀의 2019년 작품과 결과를 공유하는 이번 전시는 지난 10월 31일 오프닝 행사를 시작으로 11월 2일까지는 오픈 스튜디오, 기획 전시는 11월 22일까지 진행됩니다. 한편 서울문화재단 서울시 창작공간인 금천예술공장은 독산 일동에 자리 잡고 2009년 10월 개관한 이래 매년 수준 높은 예술 작가들을 선정해 금천구 속에서 예술활동 공간으로 역할을 도맡고 있습니다. 40년 역사의 금천구 봉제 장인들이 직접 여는 금천 골목길 패션쇼가 열립니다. 이번 금천 골목길 패션쇼는 금천 지역 의류 장인들이 직접 자체 브랜드를 개발해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시흥대로 440번지에 개설된 공동 전시 판매장 아뜰리에 440의 개장을 알리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패션쇼는 10곳 이상의 금천구 소공인들이 제작한 판매 제품들을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소개하는 행사형 패션쇼로 일반 시민들이 직접 모델들을 촬영하는 시민 참여형 이벤트와 함께 열립니다. 3회에 걸쳐 열리는 이번 패션쇼는 11월 2일 오후 2시 아뜰리에 440 앞을 시작으로 독산동 홈플러스 옆 시티렉스 앞 광장, 11월 15일 금요일은 현대지식산업센터 앞 광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서울의류협회와 서울독산의류제조 도시형 소공인 직접지구 공동인프라 구축사업단에서 공동으로 주최하고 금천구청과 서울산업진흥원에서 후원합니다. 금천구 시흥 1동에서 마을축제 멍석 깔고 마을이 다 함께가 개최됩니다. 11월 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금빛공원 야외 무대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게임을 통해 가족과 주민 간 소통하고 화합하며 자유롭게 즐기는 축제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에어바운스, 페이스 페인팅, 수집침 등 체험 부스와 먹거리 부스도 운영되며 마술, 벨리댄스, 케이팝 댄스 등 다양한 문화 공연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시흥 1동 주민자치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독산 3동 제13회 산사랑 물사랑 마을축제가 만수천 공원 상록 배드민턴장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11월 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리는 이번 축제는 풍물놀이를 시작으로 전통 산신제 재현, 산사랑 물사랑 캠페인, 2019년 동 특성화 사업 및 마을 사업 성과 공유회 발표, 명랑운동회, 주민 노래 자랑 등이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독산 3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20년도 예산안 9조 9,730억 원을 편성하여
11월 1일 금요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합니다. 이번 2020년도 예산안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20년도 세임 예산안은 국가 간 무역 분쟁 등 불안 요소 증가로 세수 중과세는 둔화될 전망이나 인건비 산정 방식 변경에 따른 증액분, 지방채원금 미상환에 따른 증액분, 교육부 유보액 감액으로 보통 교부금이 증가, 지방 소비세율 인상 등에 따른 서울시 법정 전입금 증가 등으로 2019년도 본예산 9조 3,803억 원보다 6.3%가 늘어난 5,927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인건비 등 경지성 경비 증가 및 고교 무상급식, 무상교육 등 확대 정책에 따라 인건비 6조 563억 원, 기관 운영비 298억 원, 학교 운영비 8,944억 원, 교육사업비 2조 606억 원, 학교 신설 및 증설 등 시설사업비 8,047억 원, 지방교육체 상환 등 1,172억 원, 예비비 100억 원으로 총 9조 9,7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0년도 서울시 교육청 예산안은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서울 시민들을 위한 알기 쉬운 복지 법률 시리즈 8번째 책으로 동물의 권리편을 발간했습니다. 이 책에는 반려동물 입양에서부터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 동물학대, 유기동물이나 전시체험동물, 야생동물 등과 관련한 법률 문제, 패티캣 등에 이르기까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법률 지식과 사례,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알기 쉬운 복지 법률 시리즈 동물의 권리편은 핸드북 사이즈 160종 분량으로 1000부가 제작되어 구청, 주민센터, 동물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공익법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도서관은 11월 15일 사진으로 세계 읽기 강연을 개최합니다. 퓰리처상을 한국인 사진기자 최초로 수상한 김경훈 기자와 함께하는 강연으로 역사를 기록하는 보도사진과 사진 너머의 이야기에 주목해보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강연은 11월 1일부터 서울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참여자 40명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도서관 세계자료실로 연락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의 김진숙, 박세솜, 한영진이었습니다.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은 마을신문 금천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